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교육혁명의 선구자들. 근대 교육의 아버지 얀 코메니우스. 중세 이후 19세기까지 가장 비참한 민족은 체코의 보헤미아 백성들이었다. 이 민족은 1410년에는 개혁자 후스의 추종자들로서 1525년 이후부터는 루터의 지지자가 되었고, 그리고 1618년 30년 전쟁 동안은 오스트리아에 맞서 싸웠으므로 세기마다 가톨릭의 황제들에게 큰 고초를 겪었다. 특히 종교 전쟁인 30년 전쟁으로 절반 이상의 보헤미아 국민이 목숨을 잃었고, 다수는 유럽을 떠도는 유랑민이 되었다. 이런 처참한 보헤미아에서 근대 교육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얀 코메니우스라는 걸출한 인물이 출연하였다. 그는 고아로 성장하여 독학한 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수학했다. 보헤미아의 개신교는 형제단주로 불리었는데 코메니우스는 바로 이 형제단의 주교였다. 코메니우스는 체코 민족의 재기를 위해 기여했지만 무엇보다 세계에 대한 그의 가장 큰 공헌은 바로 새로운 교육사상과 현대적 교육체계의 수립이었다. 그는 초등 6년제, 중고등 6년제, 그리고 대학으로 나뉜 학제를 최초로 주장하였다. 또한 종래의 직업훈련 수준의 교육을 뛰어넘어 다양한 지식을 섭렵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 페스탈로치나 프레벨보다 앞서 코메니우스는 아동교육의 선조였으며 1600년대에 유럽에서 가장 유명한 교육학자로 존경받았다. 스웨덴 정부는 공교육 감독 업무를 그에게 맡겼고 1641년 영국 의회는 그를 초청하여 교육정책에 관한 특강을 들었다. 프러시아, 트란실바니아, 네덜란드도 그를 교육 고문으로 위촉했다. 미국 매사추세츠의 청교도 공동체는 하버드 대학을 설립한 후 코메니우스를 총장으로 초청하려고 했으나 당시 그가 스웨덴 교육을 책임지고 있었기에 실현되지 못하였다. 신학자로서 코메니우스는 독일 신비주의자 제이콥 베메에게 영향을 받아 환상, 신원, 종말 등의 주제를 추구하였다. 그는 로마의 교황과 오스트리아의 황제들을 격렬히 비판하였지만 영국의 호민관 올리버 크로멜과 스웨덴의 국왕 구스타프 아돌푸스를 종말의 시대를 위한 귀한 인물들이라고 칭송하였다. 코메니우스는 아동들을 위한 세계 최초의 사파 백과사전인 그림으로 보는 세계와 많은 교재들을 집필하였다. 딱딱한 내용만 있었던 지루한 교재들 대신 그림과 예화를 삽입하여 흥미를 유발하는 새 교재를 펴내어 눈높이 교육의 효시도 되었다. 이 때문에 현대의 저명한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는 코메니우스를 근대 교과서의 창시자라고 칭하였다. 현재 유네스코에서 교육 부문의 가장 큰 공로자에게 수여하는 메달 명칭이 코메니우스 메달임을 보면 그의 업적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쉽게 가늠할 수 있다. 모든 아동의 아버지 페스탈로치. 코메니우스가 교육과정의 패러다임을 바꾸었다면 이상적인 교육 철학을 정립한 교육자는 스위스에서 한 세기 후에 태어난 요한 페스탈로치였다. 그의 할아버지는 성직자였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다. 페스탈로치는 프러시아와 독일에 유행하던 경건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받고 신앙의 기본 개념부터 새롭게 정립했다. 즉, 신앙이란 마음으로 드러내는 사랑이며 손발이 하는 섬김으로 확신한 것이다. 무엇보다 페스탈로치는 하나님을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인식했고 교사가 된 후 이를 자신의 교육관에 적용하여 자애로운 교사상을 강조하였다. 당시 아동은 성인처럼 다루어졌고 주입식 암기와 강압적 체벌로 양육되었지만 페스탈로치는 이에 맞서 사랑과 섬김이 교육의 기본임을 설파하였다. 교사는 아동을 인격자로 대하고 아동 속의 선한 본성과 사회적으로 공헌할 특성을 개발시키는 것이 참된 교육임을 주장하여 교육 철학의 혁명적 전환을 가져왔다. 페스탈로치가 진정 위대한 점은 교육 철학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실천한 모범이었다는 것이다. 나폴레옹의 프랑스가 스위스를 침공하고 그 여파로 고아들이 발생하자 페스탈로치는 폐쇄된 수도원에 고아원 겸 학교를 세우고 아동 양육에 헌신하였다. 프랑스의 교육을 개선시키기 위해 페스탈로치가 나폴레옹을 찾아가 어린이 교육의 시행을 역설하자 영토 정복에 바빴던 황제는 교육을 문자 수업으로 이해하고 이렇게 대꾸했다. 프랑스는 아이들의 알파벳 같은 것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폴레옹은 일군의 남녀 교사들을 페스탈로치에 주어 프랑스의 아동 교육이 진보되도록 하였다.
페스탈로치의 노력으로 세계는 유아교육을 주목하게 되었고, 이 교육이 단순한 문자 습득 이상의 것임을 깨달았고, 아동교육이 국가적 책무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선데이 스쿨의 아버지 로버트 레이크스. 1700년대 영국의 아동교육은 학비 조달이 가능한 중산층 이상만 받았고,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하류층 아동들은 10대 초반부터 공장 노동에 매달리며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당시 영국 사회는 산업혁명 여명기로 저임금의 단순 노동이 필요한 공장들이 우후죽순처럼 세워졌고, 많은 아동들이 고용되어 매일 12시간 가까이 일해야 했다. 교육에서 유기된 아이들을 위해 일요일 학교, 주일 학교를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확산시킨 인물이 바로 로버트 레이크스였다. 국교회 신자였던 레이크스는 영국의 글로스터 출신으로 부친의 작은 신문사를 이어받아 성공적으로 경영한 언론인이었다. 1781년 레이크스는 공장이 쉬는 어느 일요일에 아이들이 모여 패싸움을 벌이는 것을 보고 이들을 교화하기 위해 일요일에 운영되는 학교를 시작하였다. 그는 후원금을 내고 교사를 모집하였고 지역 교회들을 설득하여 건물과 시설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시작한 일요일 학교는 문자, 독서, 수학, 성경 등의 과목을 가르쳤다. 당시 정부는 의무교육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모든 아동들을 교육할 예산과 설비도 전무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일부는 빈민 소년들에게 무상교육을 제공할 필요조차 없고 오히려 아동 체벌을 확대하고 청소년 감옥을 늘리는데 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믿고 있었다. 로버트 레이크스는 선데이 스쿨 확산을 언론에 계속 홍보하자 이에 호응한 영국 교회들은 아동교육 재정을 마련하여 그 운동의 주체가 되었다. 레이크스의 친구이며 런던의 부호인 윌리엄 폭스가 이 운동에 큰 후원을 하였다. 4년 후 아동교재가 수십만 권이 인쇄되었고 영국에는 4천여 개의 주일 학교가 세워져 25만 명의 학생들이 배우게 되었다. 1830년에는 150만 명의 아동들이 주일 학교에서 교육받았다. 이 운동은 영국뿐 아니라 유럽 대륙과 미국 서부에 확산되었다. 무상교육이 없던 그 시대의 다수 청소년들에게는 주일 학교가 그들 생애의 유일한 학교 교육인 경우가 많았다. 세계 문명의 중대한 진보는 정치적 격변보다는 교육에 의해 더 크게 이루어졌다. 아동교육은 결코 왕들이나 귀족 정치가들이 아니라 헌신적 박애주의자들에 의해 발전되었다. 코메니우스나 페스탈로치, 레이크스 같은 이들의 인류에 대한 기여는 위대한 발명이나 광대한 영토의 정복보다 더욱 크고 값진 것이었다.